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로만 본다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종목의 숫자로만 본다면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은 하루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볼 수 있겠죠. 이 숫자라는 건 뭐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쏘쏘하다,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7.9% 정도 급등했고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이 변동성이 큰 이러한 섹터를 제외한 근원 CPI도 6.4%가량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15일에서 16일 열릴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날 발표된 CPI의 급등세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더 확실하게 진행할 명분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추가 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것도 증시에는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아직 정확하게 4차 회담 날짜를 잡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물가 부분이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는 계속해서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건 꼭 파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증시에 생길 수 있다. 기억을 하시며 전략을 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만 1천 건이 증가한 22만 7천 건을 기록했고요. 시장 예상치 21만 6천 건보다는 약간 부진한 수치가 나왔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계획대로 이 순자산 매입을 올해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으며 금리는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순자산 매입 일정을 앞당기기로 하면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유럽 쪽이었는데 약간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유럽마저도 금리 인상의 시기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도래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 금리 인상 쪽 흐름으로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두 대륙에서 움직인다면 아시아는 뒤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약간 다른 영역이긴 한데, 네, 이제 우리는 한국이니까 중국은 오히려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 쪽의 자금이 이러한 시장일 때 오히려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은 포인트가 되어주지 않을까. 한국 쪽에 지금 중국 쪽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WTI 같은 경우에는 106.02달러, 2.47% 오늘 역시도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 가격은 하락에 금은 강세, 그리고 달러 역시도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쪽의 뉴스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지금 미국 하원에서 러시아 석유 에너지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했다라고 해요. 러시아의 주된 그 수출 수입 쪽이 에너지 쪽에서 나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번 법안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미국 쪽이 그 이전에 서유럽 쪽에 자기네 국가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들을 어떻게든 팔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에 매입을 해오던 그런 에너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미국 쪽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게 되게 더뎠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미국 쪽의 물량이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기에 미국 같은 경우엔 이번에 제재 움직임을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국의 에너지 판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미국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든 거잖아요. 질질 끌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에 이제 러시아도 맞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러시아, 기술통신 장비 등 반출 금지 200여 종 상품 목록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못 팔게? 그럼 너도 사가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피해를 입는 기업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하루에 100%씩도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런던 거래소에서는 지금 일단은 니켈 거래를 중단하고 다음 주에 다시 거래를 재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죠. 철강이랑 조선 쪽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뉴스에선 이 두 가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한 걸 살펴보면은
이쪽 나름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러시아 제재 영향에도 지금 서버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도 여기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전기차 충전소 사업, 이쪽에서 사모펀드랑 대기업들이 격돌하고 있다라고 해요. 향후에 커질 시장의 규모가 140조까지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분산의 느낌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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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놓으면은 나중에 좀 결과물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증산 계획이 따로 없다라고 했던 그 국가들이 UAE랑 이라크 쪽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니까 증산 검토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해서 어느 수준에서 쭉 유지를 해줄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쟁 때문에 밀 귀리 수출 금지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금지를 하는 걸 딱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곡물 파동 오겠구나. 식품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또 한 번 식품의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근데 또 웃긴 게 이렇게 올라간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내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는데 요번에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살펴보시면서 참고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료 쪽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말이죠.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시장 정리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시작 전에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보시면은 뭐 시작 전 30분 전이면 충분히 많이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시장 정리 내용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같이 들어와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링크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은 결코 리딩방 아니고요. 이 공부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방이기 때문에 나 한번 진짜로 내 힘으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 본 영상 시작 다시 개별 종목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게 유상증자 후에 물량 소화의 기간인데 자리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지켜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아예 양봉의 모습까지도 보여주면서 한 번씩 한 번씩 위로 튀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이 두산중공업은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알던 뉴스더라도 한 번 더 이제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공약이 건설과 원전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전 쪽의 비중이 높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겠죠.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냐면 원전과 신재생으로 수소를 많이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소 역시도 두산중공업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자, 거기다가 지금 21년 만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새 출발한다라고 하면서 수소 해상 풍력 SMR을 확대하겠다는 이 그룹의 포부가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실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랑 원전은 좋습니다. 근데 이 풍력 쪽에 대해서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그리 썩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 부유식 해상풍력. 저걸 왜 하냐?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왜 하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에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좋은데 요 해상풍력 부분이 약간 아쉬울 수 있다. 요건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투자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역시도 약간 주춤할 뿐이지
관련 사업의 투자는 꾸준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기대값이 100이었다면 약간 뭐 50이든 60이든 낮춰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수소 쪽과 원전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가스터빈 역시도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손실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말이죠. 해지가 되고 그 이상의 수익 역시도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니 두산중공업의 미래 재료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아직 상용화 전이기 때문에 검증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수용 원자로 검증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내 벤처가 요 검증하는 요 실험을 따냈다라고 하는데 무언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쪽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시장이 커지면 관련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 역시도 커질 수밖에 없고 말이죠. 자, 수급을 한번 보자면 두산중공업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최근에 외국인이랑 기관은 팔고 개인들만 좀 많이 사주면서 물량 소화의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는 또 기가 막히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냥 손 바뀜만 어느 정도 일어날 뿐이지 추가적으로 더 지켜봐도 괜찮은 게 지금 위치다라는 겁니다. 이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나온 물량들 소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다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요 개인들의 플러스가 어느 순간 주춤해지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플러스를 넣어주는 순간 두산중공업의 물량 소화는 어느 정도 끝이 보이고 다시 또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수급의 방향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이걸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 바뀌고 나서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최소 한 24,000원 초반까지는 눌릴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이 이상 뚫게 된다면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매매 전략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그 물량 소화라는 과정에서 지켜줘야 되는 위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 121선 여기서 이제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우선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11선 부근에서 딛고 올라왔던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11선과 1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아래로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딛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는지 이걸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래로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241선과 61선 부근 요 위에 있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두산중공업 전략을 한번 짜본다면 뭐 이전과도 크게 다를 건 없는데요. 현 부근에서 횡보해 준다. 굳이 팔 이유 없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41선 부근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한 5%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더 지켜봐도 되는 근거가 보여진다. 근데 그 아래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120, 장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241선 생각하시면서 횡보하는 그림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라인들이 한 군데, 두 군데가 보여지는데 확실하게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소화해 주면서 꿈틀꿈틀하면서 파동을 그리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25,000 한 중반 후반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갭상승 후의 음봉 요 모습이 앞으로도 물량 소화를 위해서 계속 나올 수 있고 윗꼬리가 달린 양봉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으로 지켜줘야 될 부분들만 제대로 체크를 하고 그 위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요. 이 종목 자체를 가볍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향후에 올라갔을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거든요. 하니까 그러한 흔듦에 너무 이제 좀 동요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종목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나가실 바라며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평일이 끝나죠.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 다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린 주정남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눌러주시면 참 큰 도움이 되거든요.